약간 여기서 따로 상담하고 막 그런 느낌의 약간 공간인데요.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맞춰가지고요. 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면은 가장 쉬운 학생 주도형 스마트 체육 수업 디자인인데 사실 보시면 제가 주제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게 구글 시트를 활용한 거, 그 다음에 건강관리 교실을 저희는 좀 스마트하게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 좀 사례가 되겠고, 사실 제가 재작년에 이렇게 다른 지역에 연수 갔을 때나 강의할 때 조금 스마트 수업 이런 걸 조금 어렵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메타버스 막 해서 게더타운에서 이제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연수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반응이 약간 싸늘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좀 맞추자라고 그 뒤로 계속 저도 좀 더 쉽게 계속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준비하는 시간도 좀 적게 들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렇게 수업을 좀 만들었던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은 여기 디지털 러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고 저거 아무나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제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스마트 수업을 만드는 게 약간 제 수업의 방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보면 사실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한 거라기 때문에 실제로 윈도우든 아니면은 뭐 애플이든 어디서든 다 가능합니다. 구현이 다 가능하고요. 뭐 제가 맡은 게 안드로이드에서 하는 거였는데,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소프트웨어 어디서든 다 운영이 가능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안드로이드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저는 맨 처음에 수업을 애들이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게 접속할 수 있게끔, 그게 좀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접속하는 거에 대한 진입 장벽을 최대한 없애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기기에서 다 가능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QR코드를 하나 했는데, 핸드폰 꺼내서 사실 이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수업이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네 라고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접속해 보시면은 구글 시트가 하나가 뜨게 되실 겁니다. 구글 시트가 뜨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저는 이제 배드민턴 수업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배드민턴 수행평가 방법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은 뭐가 있고, 여기 안에서 그냥 이 시트 안에서 다 보시는 거고, 저는 학생들한테 이 QR코드만 그냥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번째 배드민턴 경기 기록, 이게 되겠는데, 그 앞에 거는 수업을 어떤 내용을 한다라는 거 그냥 대략적으로 사실 선생님들이 그냥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보시면 아실 거고, 제가 네 번째 거를 바로 한번 제가 여기 화면에서 볼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화면에서 보시면 사실 이거는 제가 엑셀로 만든 다음에 시트로 옮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적은 거죠. 실제로 엑셀을 조금만 다룰 줄 알면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시트가 되겠습니다. 뒤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배드민턴 수업할 때 저는 애들이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게임 하는 거를 뭐 토너먼트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은 누구랑 하든지 이거를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저는 경기 수를 매일 정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1대1로 해가지고 10게임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1번 학생이 2번과 하고 뭐 6점 경기를 하거든요. 그럼 6대 3으로 이겼다 라고 하면은 이쪽 뒤쪽 시트에 이게 그대로 이제 입력이 됩니다. 경기는 몇 경기 했고, 승, 무, 패, 승점 몇 점, 평점 몇 점, 득점, 실점, 득실, 승률, 그 다음에 순위, 수행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아이들이 계속 이제 자기 경기 결과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경기 결과를 입력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굳이 누구랑 붙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서 몇 경기까지 다 채우고, 한 번 한 아이랑 다시 할 수는 없고, 다시 하려면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덕분에 굉장히 톡톡히 수업을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하고, 사실 두 번째 이걸 보면은 수행평가 기준을 잠깐 살펴보시면 좀 약간 배드민턴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를 약간 복잡하게 했었습니다. 뭐냐면 배드민턴 수행평가를 3가지 점수를 합산을 해요. 그래서 드라이브도 주고받고 이걸 제한시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다음에 스트로크 거리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경기 참여를 어느 정도에서 승률이 어느 정도냐, 이 3가지를 이제 합산하는 거죠. 사실은 승률만 가지고 수행평가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 않다고 생각해서 이 3가지 이제 더해서 수행평가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거를 전부 다 사실 이 안에서 다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뭐 20초 안에 해야 되는 거 있는데 20초도 타이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타이머 애들이 자기 핸드폰에서 틀어놓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화면에 크게 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시간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별거 아닌데요. 로딩 안 됐네? 보지 말죠. 그래서 이거 그러면 20초 19, 18, 17, 17 띠띠띠띠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서 알아서 연습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거 연습하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아까 거기 링크 연결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기준도 아이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단어 찾기 퍼즐 같은 거 있어요. 배드민턴에 관련된. 실제로 저는 배드민턴에서 이 단어 찾기를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론에 관련된 거, 예를 들면 뭐 안전에 관련된 그런 이론에 관련된 거 수업하실 때 이 단어 찾기 퍼즐을 하면 너무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은 이유는 이런 거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시로 했고, 연습용 타이머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1대1 오카방으로 해라 라고 하게 되고,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배드민턴 경기 기록, 그래서 각 자기 번호별로 몇 경기 했고 이런 것들 쭉 보게 되고, 저는 한 달간 해서 아이들이 40경기를 채우게끔 그렇게 했었고, 뭐 반코트 해가지고 그 배드민턴 규정은 선생님들 편하시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수업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수업 시간인데 아이들은 여기에서 이제 자기 마주보고 드라이브 주고받는 수행평가를 하게 되고 있고, 저는 화면에 여기 띄어서 타이머가 한 30분 동안 이 타이머가 계속 돌아가요. 아이들이 연습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기 결과 아까 이 엑셀 파일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수행도 하는데 여기 보면 아이들이 직접 이제 태블릿 다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자기 경기 결과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이 중간에 QR코드 안내해주고, 애들 너네 여기 가서 순서대로 해줘. 그런 다음에 드라이브 이런 거 잘 못하면 제가 같이 파트너 해주면서 라켓 들고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게임하는 거 규칙 알려주고, 계속 지는 애는 왜 지는지 제가 가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수업 배드민턴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아까 여기서 봤던 여기 이 중에서 선생님들도 뭐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조금은 있으시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활용도가 제일 높은 건 배드민턴 이 경기 기록, 이 시트가 가장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시면 1대1 경쟁이 가능한 활동에서 모두 다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1대1, 그 다음에 탁구 1대1, 그리고 농구 1대1 경기를 한다, 아니면 농구 2바운드 슛 넣기 게임을 한다, 그 다음에 축구 리프팅 몇 개 하는지 이런 거 한다 라고 하면 거기 시트를 이용해서 모두 다 이제 수업에 적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누구랑 했고 몇 대 몇으로 이겼고 이거를 계속해서 누적을 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학교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걸 저글링해서 얘랑 해서 저글링 시합, 예를 들어서 아까 그 12초 타이머 가지고 개수 그들 똑같이 입력하고, 줄넘기 몇 개 했는지, 다트 몇 점인지, 제기차기, 투, 알까기 이런 거 할 때 사실 초등학교에서도 똑같이 이런 놀이 활동에서 저는 적용이 가능해서, 실제로 저는 배드민턴에도 쓰기는 하는데 탁구에다가도 이걸 쓰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농구 외에도 농구 수업 한다 그러면 투바운드 게임 하면서 한 번씩 슉 번갈아 가면서 할 때 그때 이 시트를 활용을 하면은 사실 결정적으로 애들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해서 그게 너무 좋고, 준비하는데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선생님들도 제가 이 시트는 선생님들 지금 QR 찍으셨으니까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하시니까 쓰시면 되고, 시트를 수정하고 이런 것도 제가 저희 학교 신규 선생님들 안내했더니 한 15분 알려드리니까 그대로 똑같이 다 따라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 시트 활용한 이런 스마트 체육 수업 한 가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건강관리 교실이라고 저희 학교에 만들었는데, 뭐가 있냐면 작년에 서울에서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교실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당 5천만 원을 지원을 했고, 제가 알기로 한 20개 학교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런 거 하는 거죠. 체력 운동기구, 스마트 기술 장비, 아니면 뭐 수업할 때 이거 활용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강 체력 교실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에는 헬스장 좀 더 스마트하게 해서 수업에 활용해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한 다음에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어요. 이 5천만 원 그 헬스장 스마트하게 해가지고 수업에 어떻게 쓰지? 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스마트하게 좀 헬스장 예쁘게 만들어 한들 수업에 이거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수업이 되나? 평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에 고민이 빠지면서 저희는 그러면 완전 다르게 접근하자라고 해서 뭐를 했냐면,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 스포츠 교실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이클을 샀어요. 스마트 사이클. 스마트 사이클 이거 하나 대당
11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업체 전화해가지고 막 싸웠더니 85만 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쌤들 나중에 사시려면 싸우면은 깎아주라고 20대 이상 산다고요 막 하면은 한 20% 깎아주시니까요.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해요. 앞에 태블릿도 이제 그거 같이 샀던 거죠. 태블릿 사고 학교에 여유분 태블릿을 해가지고 넥스짐이라는 앱을 이용을 했어요. 이거는 안드로이드만 있는 앱인데 나중에 이제 저기 뭐죠? 애플에 있는 앱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막 세계 각각의 코스가 있어요. 일본, 노르웨이 뭐 그런데 산악 코스도 있고 막 그래요. 아니면은 그냥 그래프 보면서 따라가는 거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기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그걸 따라하는 그런 선생님 여기 앉으셔도 돼요. 여기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여기 약간 누추하시죠? 이렇게 좁으실지 몰랐죠? 문 열면서 뭐 다 그런 똑같은 반응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이제 하는 건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화면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이한 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제 누가 와도 앉을 자리도 없네요. 네네 앉으세요. 이 특이한 게 뭐냐면요. 아까 애들이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애들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거 하면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스마트 사이클의 되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가면은 이게 지금 저 혼자 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다른 아이들 접속하는 거 뚜루루 나와요. 누가 더 빨리 가고 있는지가 나와요. 누가 더 빨리 가고 있는지가 언덕으로 올라가면 이게 자동으로 부하가 더 세져요. 자동으로 부하 써지고 내려가면은 좀 자동으로 부하가 풀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경쟁을 하니까 너무 막 애들이 열심히 해요. 진짜로 애들이 너무 미안한 게 토한 애가 3명이 있어서 수업하다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토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한 게 다른 아이들의 순위가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것도 계속 화면에 보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업 그냥 했어요. 그런 거 했어요. 명예전당. 이 코스 누가 제일 빨리 깨느냐. 그러면 막 칠판에다 적어놔요. 명예전당.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거 보면서 그거 도전하고 그거 깨면은 이제 쭈쭈바 하나 먹여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교에 쭈쭈바 한 3명 먹었나. 애들 바보들이 3개 먹으려고 하죠. 그렇게 했고 끝나면 코스를 완주하면은 이렇게 자기 주행거리 몇, 운동시간 몇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굉장히 긴 걸로 하죠. 막 산악 코스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하면은 실제로 한 30분 동안 계속 사이클을 타고 나머지 20분은 막 뭐 다른 거 할 수 있냐?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체력적으로 방전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쉴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어요. 걔네가 이렇게 아까 스마트 사이클 옆에 그냥 누워 있어요. 애들이 누워 있어요. 한 명 막 나머지는 막 계속 페달 돌리고 있고 재밌습니다. 저기 안드로이드랑 그 다음에 애플 둘 다 동시에 가능한 앱은 G프트가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유명한 앱이긴 해요. G프트가 가능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저는 G프트가 훨씬 더 좋은 앱이라고 생각해요. 안정성이 좀 더 뛰어나요. 안정성이 뛰어나고 여기 막 하고 있으면 옆에 막 조깅하는 애들도 막 지나가요. 전 세계 막 이 코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다 경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G프트 끝나면 마지막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킬로 했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서 실제로 저희는 수행평가를 이걸 어떻게 했냐. 그래서 코스를 예를 들어서 5개 코스를 해야 돼요. 5개 코스. 6시간 동안 5개 코스였는데 완주율이 몇 점인지 그거 5개 코스 쭉 합산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계속 확인해야 돼요. 계속 확인하고 애들이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는데 이제 한 3차시, 4차시 가면 막 엄청 하기 싫어요. 그 스마트 교실 들어가는 거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자체를 싫어하면은 그때 이제 딱 방법이 있어요. 그때 자, 네 핸드폰도 같이 켜라. 그래서 네가 유튜브 보고 싶은 거 보면서 해도 돼. 마지막 2차례 정도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헬스장에서 하듯이 자기는 영상하고 이 코스는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3번째까지는 그런 거 안 해줘요. 3번째까지는 막 명예의 전당 막 의미를 막 강력하게 부여해줘요. 근데 그 4번째 되면 의미도 다 사라지고 막 이거는 노동이다라 아이들이 눈치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거 하나씩 해주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 앞에 거 여기서 봤던 거는 이제 그 구글 시트 이용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작년에는 그렇게 했던 거죠. 저거 그 뭐죠? 제가 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뭐죠? 그 좀 전에 게더타운에 이게 다 구성이 돼 있었어요. 각각 오브젝트로 다 이게 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하는 거였는데 게더타운에 접속하는 것도 약간 불안정한 요소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좀 많이 먹고 그래서 그 애들이 그렇게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덜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가능할끔 이렇게 만들었고 보면은 여기 밑에 제가 탁구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이 밑에 보시면은 아까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제가 만약에 줄넘기네. 줄넘기
줄넘기를 한다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줄넘기를 잘하는 방법, 줄넘기 수행평가 기준은 뭐 타이머, 경기 기록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럼 둘이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누가 줄넘기 많이 하냐 이런 거 2단 뛰기 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하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어려워서 쉽게 만들었던 게 이거였고요. 스마트 사이클 문제가 있죠. 선생님들 이제 스마트 사이클 가가지고 학교 최고 예산 보면 지금 한 70만 원 남아 있으실 텐데 이거 구성하시려면은 저 많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 다 쏟아부고 태블릿이랑 다 하니까 한 2,500만 원? 2,500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여기다 때려 붓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이제 다른데 헬스장이나 막 이런 거 막 또 뭐 좀 그렇게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제 생각에 스마트 이거 교실 내년에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 관련된 예산, 디벗 이런 거 다 없어져가지고 못했는데 내년쯤 되면은 또 그 예산이 있어서 신청하라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시면은 그때 신청하시고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으시면